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늘 이 시간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사실 스몰캡 기업이면은 주가가 좀 소외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업 하나하나 앞으로 좀 유망할 수 있을 만한 성장 주식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게 적정 주가 도달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님. 네,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증명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종목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을 알려드렸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분류를 하자면 챗 GPT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 사이버 보안주였습니다. 지니언스인데요. 지니언스가 저희가 4월 달에 방송을 한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적정 주가 15,300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였어요. 1,030억 원 정도였는데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1,600억 원까지 오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니언스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종목 소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망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네, 리뷰 영상부터 좀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네, 리뷰 영상부터 보고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첫째로는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 달리 민간 부문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와 있다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공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영업이익률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7에서 18%,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전혀 처리하지 않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에서 18% 소프트웨어 기업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고요.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셋째로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동 쪽에서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21년에만 해도 이스라엘 또 아프리카의 케냐에서까지 NAC를 수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확장성과 저는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빠르게 생겨났다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생겨났을 때 저희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내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충분히 갖춰갈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제가 추정했던 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확보를 했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저평가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 가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드라이버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는 스몰캡들이 정말 잘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흠집이 없는 시장에서 잘 모르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주시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 구조도 좋았고 그 점유율도 좋았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해외 진출 가능성 구독 모델까지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그러게요. 네, 연구원님 예상하셨어요? 사실 잘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사이버 보안이었기 때문에 예. 다들 좀 뭔가 사이버 보안은 주가가 안 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좋은 기업은 알아보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저희가 소개한 이후에 600억이 더 붙었는데 앞으로 전망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수급이 단기적인 그런 관점의 수급보다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외국인 지분들이 제가 2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5% 미만 정도로 확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엔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됐었던 게 이제 외국인 지분이 한 20%까지 올라오면서 꾸준한 수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급등을 했지만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당연히 단기 급등한 주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는 사실 신규 분들한테 이렇게 또 매수를 권하기는 좀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시장의 주목을 관심받지 않을 때 그때부터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펀드 매니저분들이 유니버스라고 하죠. 이제 그 투자 대상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이런 제한 조건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풀리게 된 점은 기간이 좀 붙을 수도 있게 된 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에 사실 믿기 힘든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발생했어야 될 실적이 일부 조금 빨리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보는 게 사실 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가 조금 저조하다고 해서 기업이 가는 방향이 뭐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제 추측이고 만약에 2분기에도 이런 실적 성장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구독 모델의 힘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좀 더 키워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까지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 들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 비즈니스 모델 도입되는 분야가 EDR 분야였고요. 네. 그때 그 개념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던 기업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사업 부문들인데 네. 이거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고 오늘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캐시카우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의 서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접속을 했는지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최근 사실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분석이 되는 EDR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기기입니다.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과 좀 구분되는 점은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단순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까지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제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도 이제 딥러닝이나 뭐 이런 GPT를 통해서 생성된 그런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성장 동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제는 이제 한번 인증을 한 사용자조차도 믿으면 안 된다. 꾸준한 인증을 계속 거쳐야 한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체 산업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EDR 때처럼 국내 최초로 개발했던 EDR 때처럼 상당히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수혜주 지니언스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스몰캡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제 보시죠. 북한의 거듭된 도발, 무인 항공기 개발 투자 확대 수혜주 삼선. 오늘 섹터로 묶어주시고 종목 3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미일 쪽에 이런 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서울 지역에 또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그 우주선 발사 성공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안보리에 복귀했다는 점도 북한에는 좀 눈에 가시라고 합니다. 드론 관련주를 뽑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사실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은 저희 미국에 있는 최 대표님이 이제 미국 장교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 무인 비행체 이 드론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작은 이런 드론인데 그게 미국에서는 사실 전투기 수준의 그 진짜 저희가 그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무인기라고 이제 알게 된 점에서 사실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네.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쪽에서 이제 워낙에 좀 그런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에 대응해서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 사실 이번 러우 전쟁 때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까요? 이 드론 쪽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뭐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무인 비행체 드론 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 안에 투자할 만한 드론 관련 기업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벌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말 전투기만한 드론, 무인 드론,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인 드론 시장의 현황과 투자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의 위상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연간 한 29억 달러 정도 군용 드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년 좀 증액을 해서 380억 달러 정도를 해당 분야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들었던 점은 미국은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가 워낙에 좀 군사작전과 연관돼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뭐 무인항공기, 뭐 UAV라는 용어로 또 대중 사이는 통용이 되고 있다고 도 하는데요. 일단 무인항공기 도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전쟁에서 가장 큰 혁신을 가져다 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380억 달러고 다른 국가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좀 투자가 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7위의 무인항공기 기술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스 무인기까지 좀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군단급, 좀 중대형급 이제 무인기의 좀 개발을 집중을 했었다면 최근에 이 러우 전쟁에서 소형 드론에 대한 유용성이 워낙에 좀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 올해부터는 좀 소형 쪽에 대한 개발도 이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드론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드론 킬러 드론이라거나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도 국내 드론에 추가하는 이런 쪽으로 좀 기술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지휘 통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이런 드론이 가져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서 그 전쟁 내에서 드론이 했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연구원님은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5살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그 전쟁에 기여를 해서 영웅화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우는 드론이 없었다면은 이미 키이우가 러시아군에 점령당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줬대요. 그 드론을 가지고 찾아내서 그런 정보들을 이 소년이 전달을 하면서 잘 또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드론의 어떤 그 앞으로의 영역들은 무기뿐만 아니라 정말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고요. 군용 드론 분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분류가 클래스 1, 2, 3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수혜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군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클래스 1, 2, 3, 클래스 1이 이제 한 150kg 이하, 클래스 2가 이제 150에서 600kg, 그리고 클래스 3가 600kg 이상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래스 1에는 이제 마이크론 드론, 미니 드론, 소형 드론이 포함이 되겠고요. 뭐 감시 및 정찰, 표적 획득, 통신 중계, 전장 피해 평가, 뭐 군수품 배송 등의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탑재되는 그런 부품들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GPS 수신기, 전파방해 장비 등이 좀 주요 장비로 장착이 되겠고요. 클래스 2 같은 경우 600kg 이하의 이제 중고도 장시간 채공이 좀 가능합니다. 클래스 1보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고고도 장시간 채공 드론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술 무인 항공기로 좀 활용이 되겠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 역할을 통해서
지상군에게 이제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타격 임무까지 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탑재되는 부품은 전자 광학 센서, 영상 레이더, 지상 이동 표적 표시기, 그리고 통신 장비 등을 탑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형기 600kg 이상급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개발하기에는 조금 기술력적으로는 클래스 1, 2 쪽으로 좀 집중이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클래스 3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거리 비행과 내구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략 드론이 포함됩니다. 공대지 미사일이나 뭐 대전차 유도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등 상당히 이제 저희가 들어볼 만한 큰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는 드론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프레데터 드론, 그리고 글로벌 호크 드론 등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내에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드론은 클래스 1, 2 수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적외선 카메라나 구동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통신 시스템 등에서 저희가 수혜 기업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7위 기술력의 우리나라 무인 항공기 기술력으로 연내에 드론 클래스 1, 2 수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러한 무인 항공기 개발 투자 확대 수혜주 3선. 그래서 그 세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i3 시스템, 퍼스텍, 휴니드입니다. 이 세 기업이 각사별로 드론의 어떤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i3 시스템은 이 적외선 영상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라고 하면은 야간이나 악천후 같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온도 정보를 획득을 해서 이제 영상화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공급 업체로 드론 사령부 창설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가 한 88% 정도, 엑스레이 영상 센서, 이 부분은 이제 치과에서 좀 고가의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6%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냉각형과 비냉각형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냉각형 같은 경우가 이제 가시거리 및 해상도가 우수해서 군수용으로 좀 사용이 되는 센서이고요. 이미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시스템 등 방산업체에 이를 공급하고 있고 형궁이나 신궁 같은 유도무게에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이제 주로 민수용으로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냉각형과 비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미국, 한국,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 5개국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네. 동사의 기술력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선도업체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익률단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은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이제 양산, 수율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를 이제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975년도에 설립된 방위산업체 기업입니다. T-50, 수리온, 단거리 지대지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등 개발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요. 발사 통제 장비나 구동 장치, 냉각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드론 개발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콘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44%인 걸로 분기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유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소형 무인 항공기를 최초로 양산해서 군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통신 전문 업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방산산업과 해외 항공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술 통신 장비와 지휘 통제 장비를 생산해서 군에 조달하는 것으로 주요 제품은 대용량 무선 정송 시스템, 고속 무선 정송 장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그 차세대 전술 정보 통신 체계 개발 사업 수주를 이미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TICN이라고 좀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통신망이 다원화된 것을 일원화하고 이제 다양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그런 통신 체계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기업 i3 시스템 그리고 퍼스텍은 계열사를 통해서 이렇게 군에 납품한 소형 무인 항공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니드는 무선 통신 관련해서 드론
감시책의 투자 확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세 기업들의 재무 구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순서대로 i3 시스템이 한 1,15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부채 350억, 자본 800억 원 정도이고요. 현금성 자산 150억 정도로 큰 유동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퍼스텍 같은 경우가 자산은 2,800억 규모인데요. 부채가 2,2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수주가 증가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관측이 됐는데요. 네. 이게 좀 미리 받은 선수금이 계약 부채나 뭐 기타 유동금융 부채, 뭐 기타 유동 부채 각종 부채들에 좀 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3천억 원 정도인데 부채 총액 1,600억으로 나오는데요. 금융 부채보다는 마찬가지로 계약 부채가 대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300억 원 정도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산업체들 보실 때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이제 계약 부채가 많은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 부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적으로 잡히는 부채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수금이 일단 아마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에 써야 되는 예산 같은 거를 좀 미리 집행을 하면서 계약 부채로 들어오면서 그걸로 이제 나중에 그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고 자산을 좀 많이 사놓는다거나 뭐 현금성 자산이 잡혀 있다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기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드론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는데 이게 이르면 7월부터 창설이 된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드론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유용성이 좀 여러 분야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군용 쪽과 그리고 이제 좀 민간 쪽에서도 요즘 워낙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쪽의 산업이 커지는 데에는 크게 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요소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 방산업체들이 아무래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이제 사실 이번 수출 모멘텀 발생 전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군용 드론 시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주가로 평가를 해줄지 사실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도 해봐야 되겠죠.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각 종목별 투자 포인트와 주가 전망은 뭐 해주셔도 괜찮고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고 또 정리를 워낙 잘 해주셨던 그 부분 i3 시스템은 국내 유일한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네. 이제 저희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시스템 수주해 놓은 부분, 그리고 예. 2대 주주 보잉사와 2024년까지 미 공군 F-15EX 전투기에 적용되는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회사 육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퍼스텍,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는 정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조심하는 부분은 군사용 드론 관련주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서 산업이 커지긴 하지만 시장의 또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들지 못하면 사실 재평가를 또 받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은 실체가 없는데 드론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사실 다른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군사용 드론과 관련이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드론 사령부 창설 지시 관련해서 특징주 찾아보시면 사실 어떤 종목이 그때 움직였었는지 이런 거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테마 쪽보다는 실체가 있는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군용 드론과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과연 어떻게 주가가 또 민감하게 반응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계속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